네, 불기둥 레이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불기둥 AI 레이더는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의 정수가 담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착된 종목들 수익률도 살벌한데요. 저번 주에 발음도 좀 어려운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무려 30%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주 거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저번 주에 또 소개드렸던 이미지스 또한 25.34% 정말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보로노이도 그렇고 지금 두 자리 숫자가 안 넘어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포착일자가 21일인데요. 실거래일은 이거보다 짧습니다. 왜냐? 이번 주 크리스마스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정 전문가님. 그 4거래일 만에 수익이 난 거네요. 굳이 이제 또 그렇게 또 생색 안 내셔도 제가 다 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4거래일. 네, 대단합니다. 저도 깜빡했는데. 깜짝 놀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 쉬었다는 걸 깜빡했었는데 네. 하루 더 있었으면 저게 더 올랐을 텐데 저게. 오늘 장이 또 좋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올랐었으면 30%대가 좀 더 나왔을 텐데. 더 아쉽다. 그렇죠. 그게 좀 아쉽고 이게 장이 좋다라는 증거입니다. 매번 드렸던 종목들이 10%, 5%가 아니에요. 20%, 30%가 매번 나옵니다. 진짜 매주 나오고 있어요. 매주 나와요. 왜 매주 나오냐? 일단 첫 번째 장이 좋고요. 두 번째 잠수 타는 종목을 일단 갖고 오질 않아요. 항상 날이 서 있는 종목을. 그렇죠. 날이 서 있는. 그래서 아까 발음 좋던데 에이프릴?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도 날이 서 있는 이제 종목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더니 날이 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강하게 움직일 텐데 장이 좋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시장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시장도 보면서 오늘 마지막 폐장일이었는데요. 여기 8월 1일 날에 여기가 신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고점인데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고점은 3,300에 있는데 일단은 요 고점을 올해 그걸 못 넘어가고 근데 거의 막판에 넘어갈 뻔했죠. 근데 일부러 안 넘어갔어요. 일부러 안 넘어갔고 내년에 넘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장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연휴에서 이걸 보실 텐데 1월 2일 날에 미국 시장 열리는 거 보고 나서 미국 시장이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빠진다. 크게 안 빠질 거예요. 빠지면 어떻습니까? 또 올라갈 텐데. 그럼 우리나라도 또 올라가면서 이거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서는 2,800, 3,000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국 때문에. 미국은 대선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라 그랬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계속 했던 얘기고 그다음에 제가 5월 달, 3월 달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못 가도 미국 시장은 연고점, 신고점 계속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갈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종목도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종목들이 꺾이지 않고 계속 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건데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부터 한번 볼게요. 에이프릴 바이오. 참 예술이죠. 지난 목요일 날에서 요 모양이었죠. 이게 날이 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래가 일단 실리면서 날이 한번 섰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여기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거겠구나 라고 저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방송상에서 노출이 된 종목은 아닙니다. 요게 이제 노란 톡방, 이제 밑에 보이는 이제 노란 톡방 이제 안내가 나갈 거예요. 글로 들어와야지만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 박 PD님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또 제 탓을 합니까? 어쨌든 저 혼자 다 떠들면 다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다 설명하면 또 노란 톡방에 또 그런 신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4개, 5개 정도 설명하면 꼭 시간이 모자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날 올려드립니다. 거기에서 한 8번째인가 9번째 숨겨져 있던 종목인데 다 노란 톡방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였고요. 일단 이걸 뽑았던 종목인데 잘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통통통 올라가더니 어제 급등했었는데 수요일 날 아주 그냥 18% 폭등을 하고 각도가 거의 이제 90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이 좋잖아요. 꺾이질 않아요. 이게 조정받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제주반도체 같은 흐름들이 제주반도체가 200% 나왔잖아.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내년에서 나오는 애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이유는 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장이 좋다라는 얘기를 착각해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다 가겠네? 그 종목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은 갑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처럼 뭐 이렇게 거래에 실리면서 이렇게 날을 쓴다. 전문가님 제 종목은 맨날 잠수타가 갑자기 미쳤나 봐요. 갑자기 바닥에서 카페24처럼
요렇게 카페 24처럼 갑자기 애가 미쳤나 봐요. 막 머리를 들더니 막 용을 막 형상화하면서 막 급등하고 막 난리를 쳐요. 내년장에서 그런 종목들이 계속 갑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올라갔다가 꺾이는 것 같은데도 또 올라가고 요즘 보면은 그 초전도체 관련주도 또 움직입니다. 뭐 덕성 이런 애들 이걸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덕성부터 해갖고 뭐 서남 이런 애들 있잖아요. 또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좀 안전한 쪽으로 어쨌든 에이프릴 바이오 더 갈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조정받으면 그런 종목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은 이제 이미지스. 자, 이미지스 이것도 지난주 목요일 날 얘기해드렸던 이제 IT 섹터에서 자율주행차 뭐 이런 애들 반도체 이런 애들 움직이면은 미국 시장 나스닥이 아직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갈 거예요. S&P 500 반도체 지수도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는데 나스닥 지수가 못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서 나스닥 지수가 신고점을 가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반도체 IT 섹터들이 힘을 낼 겁니다. 근데 최근 며칠 동안은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랑 좀 무거운 애들은 좀 움직이고 좀 가벼운 애들은 좀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었지만 갈 때 되면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연초장에서 이렇게 얘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러분들한테 가온칩스도 얘기한 거 있죠. 가온칩스처럼 이렇게 가는 종목도 꽤 나올 거고요. 얘도 수익률은 지난주 드렸던 종목인데 뭐 옛날에 드린 것도 아니고 25.34% 수익이 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지노믹트리 제가 요즘에 제약주를 많이 섞어서 드리고 있죠. 지노믹트리 자 지노믹트리도 지난주 목요일 드리고 나서 얘도 19.21% 올라간 종목이고요. 그냥 잘 가네요. 잘 가네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만만해서 드렸는데 그러니까 상승하고 조정받고 바닥에 있다가 왜 올라가느냐 지금 셀트리온하고 한미약품도 잘 가요. 한미약품도 잘 가죠. 오늘 또 고가 또 넘어가고 아마 올해 신고점이죠. 올해 1월 달서부터 올해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잘 가고 한미사이언스 잘 움직여주고 있고 셀트리온 너무너무 좋죠. 얘도 올해의 신고점입니다. 올해의 신고점. 그러니까 IT 섹터도 좋지만 제약주도 무시하면 안 된다. 수급도 좋고 해서 이쪽 대형주 제약주들이 뭐 SK 바이오팜부터 녹십자, 뭐 종근당, 요즘 종근당도 요즘에 튑니다.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애들 때문에 바닥에 있던 이제 저런 제약 바이오주들을 디노믹트리.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하잖아요. 만만해서 줬어요. 만만해서. 한번 거래 실리고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들이 내년 장이 좋은데 내년 주수 2,800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800이 됐든 3,000이 됐든 3,300이 됐든 그 중요치 않아요. 주식을 그래서 갖고 있느냐, 뭘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식이 하나도 없으면 지수 2,800이든 3,000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주식을 뭐 갖고 있으면 수익률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익률 빠른 걸 원하면 머리를 든 거를 하세요.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잠수 타고 있는 거는 한 다음 달에 간다 생각하면 돼요. 다음 달 안 가면 다다음 달, 다다다음 달 아니면 다다다 다음 달. 그 전문가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언제 간다는 거예요? 머리를 안 들면 안 간다는 얘기죠. 들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들 타이밍이 순서대로가 있는데 1번부터 2,000개가 있는데 머리를 이미 든 거를 그러니까 들어있는 애들을 공략을 하면 바로바로 움직일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도 머리를 지금 들었죠. 이런 애들을 또 공략하면 얘는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근데 머리를 안 들고 잠수 타고 있는 종목들을 건드리게 되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가다 보면 언젠가는 가요. 장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이 안 좋았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바닥에 있는 거 더 빠질 겁니다. 많이 빠진 것 같죠? 지하실 5층, 50층, 500층, 5만 층 뭐 이런 식으로 더 떨어지고 손실 얼마든지 50% 더 날 수 있습니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닥에 있는 것도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는데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더 빠진 종목은 거의 이상 나오질 않아요. 언제쯤 이제 빠질 거냐? 한 3, 4월 달에 이제 감사 시즌 되면 이제 죽는 종목과 사라진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급락이 좀 나올 텐데 그전 연초장에서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노믹트리 계속 잘 갖고 있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좋을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로노이도 있는데 보로노이는 다른 데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디지캡이라는 종목도 있고 디지캡은 아쉽게도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장이 좋기 때문에 박스권 저점에서 다시 또 올릴 겁니다. 얘도 17% 올라갔다 내려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YIK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12월 14일 23% 네, YIK라는 수익률이네요. 종목을 그때 당시 차트를 12월 14일 마찬가지 이거를 만약에 잠수 타는데 공략을 했으면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여기서 공략을 했으면은 이게 계속 밑으로 이쪽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결과가 지금 이렇게 좋아서 다행인 거죠. 근데 사자마자 수익을 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단타의 마인드, 그러니까 강한 걸 공략을 해야 되고 사자마자 수익을 내야 되니까 다들 꿈이 그거잖아요. 사자마자 6개월 동안 잠수 타는 거 사기 싫잖아요. 사자마자 한 달 안에 빠르면 뭐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빨리 올라가는 거 원하죠. 그러면 이게 잠수 탈 때에선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날이 섰을 때 뭔가 돌파를 하고 거래를 실고 돌파를 할 때 그래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날에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에 샀었으면 여러분들한테 11월 달에 드렸겠죠. 근데 이거는 재수로 맞춰서 올라가게 되는 경우고 대부분은 바닥에 사면 계속 잠수 타요. 계속 30% 빠지고 50% 빠지고 계속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죠. 물론 지금장은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하지만 12월 14일 날에 날이 서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자마자 공략을 하니까 23% 수익이 바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또 가온칩스도 있는데 자랑할 종목이 많죠. 가온칩스. 근데 지금 특징적으로 보여드린 종목은 아직까지도 힘이 살아있거나 차트가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트들을 공부를 해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장에서는 어디서 이거를 공략을 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여기도 잘 보면 11월 16일 날. 자, 여기서 또 머리를 들잖아요. 여기서부터. 만약 여기서 머리를 들지 않고 저점이 깨졌으면은 계속 걔는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었을 거야, 아마. 줄줄줄줄줄줄. 여기처럼 이렇게 계속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가겠다가 올라간 이유는 얘는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어쨌든 반도체가 좋다라는 얘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이때 12월 달에서 그런 이슈로 인해 갖고 움직이게 된 거니까 아, 그러면은 장도 좋고 그쪽으로 IT 섹터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타이밍도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고 차트도 좋잖아요. 그래서 공략하라고 한 거예요. 자, 얘기를 안 했으면 이런 얘기 못 하죠. 얘기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언제? 11월 16일 날에. 그래서 몇 프로가 올라왔느냐? 54.92%가 올라왔습니다. 대박이죠? 올해에서 54% 지금 한 달도 안 걸렸어요. 11월 16일이니까 한 달도 안 걸렸어. 한 달 조금 내면.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이 정도 수익이면 장난 아니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럼 얘가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년도에서는 아니 올해에서는 이렇게 줄줄줄 떨어지면서 일로 떨어질 거냐? 아니다. 계속 갑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안타깝죠. 이거 자꾸 올라가네, 자꾸 올라가네. 근데 계속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년 한번 봐보세요. 쉽게 안 내려옵니다. 내년 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좋은 얘기가 2년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중간에 조정은 있겠죠. 2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2025년도까지는 계속 좋은 얘기가 나와요. 2030년도까지는 좋은 얘기 안 나오느냐? 아니죠. 그 이후에서 계속 좋은 얘기 나오는데 주가는 좀 더 미리 선방향을 해서 많이 올라가면 한 1년, 2년 올라가면 거의 한번 꺾이기 시작해요. 2차 전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고 3년 내내 계속 다이렉트로 올라갔는지. 아니에요. 중간에 6개월 정도 신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구간이 한 번씩 옵니다. 반토막 나는 구간도 오고.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서는 계속 달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하여튼 이런 차트들이 강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꺾이면 다른 반도체주도 안 꺾여요. 자, 그리고 UTI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UTI. 이것도 이제 IT 반도체 섹터인데 시가총액은 5,600억이나 하는 종목이네요. 생각보다 좀 무거운데 오늘 전고점 아니 어제네요. 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차트가 죽이죠.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오늘 수익률이 18.56%인데 24.42. 오늘 더 올라갔어요. 24% 넘게 올라갔대요. 24% 정도. 자, 전고점 이 돌파한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T 섹터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6개월, 7개월을 만약에 시간을 확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 느끼게 돼요. 아, 그때 당시 IT 섹터들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움직였던 그 시그널이 이게 주시장이 무지하게 좋아지려는 시그널이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늦었으니까 이런 시그널들을 보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하이닉스를 100만 원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4만 원입니다. 100만 원 가면 제가 이걸 원래 11만 얼마대에서 이거를 아침 방송에 추천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추천한 이유도 설명했어요. 상징적으로 많이 떠 있지만 이건 바닥이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올해 2024년도에서는 20만 원은 무조건 갈 겁니다. 30만 원까지는 봐요. 근데 앞으로 5년 뒤에 100만 원 봅니다. 왜 5년 뒤? 10년 뒤? 아니 뭐 10년 뒤도 될 수 있어요. 왜 100만 원을 보느냐? 에코프로도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움직일 때 이렇게 가요. 천천히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막판에서 수직으로 날아가요.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면서 100%, 그러니까 뭐 7,000%, 8,000%, 10,000%가 터지는 겁니다. 근데 뭐 10,000%도 아니고 1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10배니까 1,000%거든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100만 원. 올해는 20만 원 보고 가는 거예요. 30만 원까지. 그래서 20만 원, 30만 원. 그래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UTI 이런 애들 전부 다 IT 섹터들은 그런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뭐 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매매 관점으로도 IT 섹터는 좋다. 물론 제약주도 좋고요. 어쨌든 날이 서 있는 종목들을 건들게 되면 빨리빨리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요. 일단 강한 종목들도 몇 개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얘기할까요? 일단 오늘 종목 소개를 또 5개 정도는 하시려면 지금부터 이제 종목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더 이거 더 해도 된대요. 된다고 하니까요. 좀 더 해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주 반도체부터 이제 가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안 하면은 안 되죠 또. 그러니까 이게 제주 반도체 200%가 올라갔는데, 그렇죠? 제주 반도체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사실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 팹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네. 힘이 어버버 반도체도 뒤따라가고 있잖아요. 탄력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세겠어요? 이게 주도주니까? 왜 얼음이 되셨죠? 너무 당황스럽네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아니, 시장이 세니까? 아니 2년 동안 안 갔잖아요. 네. IT가 우리 한 2021년도인가요? 그때 기사가 나왔어요. 황금 사이클이다. 그렇죠. 어. 2017년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쨌든 2021년도에 황금 사이클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2022년도에서도 반도체 바닥이다. 올라갈 수 있다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그렇게 어린 쇼크를 낼 거면서 도대체 기사를 왜 그런 기사를 썼는지. 근데 사람들이 2년 동안 속았어요. 시장에서 IT에 대해서. 근데 2년 정도 속으면 주식 갖고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정냄이 떨어지죠. 정내미도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싶은 애들을 사고 싶어요. 올라가면 이제 아유 팔아야겠다 이거 팔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보면은 물려도 올라가고 물려도 올라가고 어제도 뭐 물려도 올라갔던 2차 전지들을 그래서 개인들이 2차 전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제도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제도 올라가고 어제 LNF 막 급등 나오고 포스코 그룹주 막 상한가 가고 막 난리 쳤거든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 2차 전지에 이제 계속 갖고 있을 수 원래 그렇게 만듭니다. 세력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 만들어 놓고 계속 개인들을 거기다 몰아넣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뭘 사요? IT를 계속 사가지고 결국은 개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을 땡겨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렇다 해서 뭐 2차 전지 뭐 박살나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매매 관점으로만 보세요. 장기 투자하지 말고 오히려 장기 투자할 거면 차라리 하이닉스가 낫습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자 제주 반도체 2년 동안 2년 얘도 지금 보면 못 간 걸 보면 몇 년을 못 갔냐면 1년, 2년, 3년을 못 갔잖아요. 3년 못 가고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많이 올라간 건 맞지만 근데 이렇게 더 크게 보면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건 맞아요. 하지만 장이 좋고 그다음에 IT 섹터들이 그동안 2년 동안 눌러놨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폭발하게 되면 내년 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막 급등하는 거죠. 작전주처럼.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또 짧고 올라가고 그러면 계속 갑니다. 그래도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면 세력들이 팔고 그렇게 되면은 얘가 6개월 동안 잠수를 타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이건 뭐 한 2만 원은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던 종목인데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첫 종목이었던 이렌시스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렌시스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102% 정도 났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자리를 만드네요. 모양을 보니까. 그 전문가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날이선 종목들이 한번 올랐다가 확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제주 반도체를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게 이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제주 반도체처럼 막 급등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연초서부터 여러분들이 욕이 늘어요.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고. 욕이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점에 샀는데 갈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게 뭐 일주일만 떨어졌다 올라가면 버티거든요. 2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떨어지면 옆에 있는 종목은 되게 잘 움직이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막 급등하고 있고 막 에이프릴 바이오 막 자꾸 올라가고 막 80% 올라가다 90% 올라가다 그러는데 내 종목은 고점에서 자꾸 반토막 나고 있고 반토막 난 상태에서 6개월 되고 그래서 떠 있는 종목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난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거고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팔고 오징어 다리를 가져가면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100% 수익 났을 때에서 절반을 팔고 나머지 뭐 절반도 필요 없어요. 10%만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져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가요. 갈 때가 되면 내년에 장이 좋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또 고가를 돌파를 합니다. 또 그러겠죠. 고가 돌파할 거면 지금 사야지 6개월 동안 고생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공략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뭐 단타는 괜찮은데 이거보다 좋은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볼게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거는 언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냐면 11월 16일. 16일이죠. 71.66%인데요. 제가 신규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리가 좋아서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굉장히 유심히 보시나 봐요. 매주 언급해주고 계세요, 지금. 자리가 좋잖아요. 자리가 좋다. 자리가 좋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지 않은데 벌써 77%나 올라갔다는 거는 수익률이 잘 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 수익률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신규주들의 특징입니다. 대신에 빠질 때도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죠. 떨어질 때도 한 달 만에 마이너스 60%, 석 달 만에 마이너스 67%, 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인데 올라갈 때는 또 그만큼 반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70%, 80% 빨리 올라가는 종목인데 장이 좋고 얘도 IT 섹터잖아요. 레이더, 뭐 자율주행, 뭐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라 내년에 그쪽 이슈가 계속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뚫고 올라가는 그런 장, 그러니까 지수가 2,800 돌파하고 3,000으로 가고 막 그러면은 슈팅이 걸리게 되면 우리가 불장이라 그러죠. 저는 그거를 약간 좀 과격하게 좀 표현을 하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불장.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하여튼 그러면은 크레이지한 장.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괜찮나요? 그러니까 저는 미친 장이 온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하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불장이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돌파되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의심하라고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친 장이 오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올라갈 이유를 찾죠 우리가. 봤더니 뭐 로봇을 생산하는데 로봇이 만들어진대 반도체가 된대 그다음에 신약 뭔가 된대 뭐가 된대 다 핑계입니다. 그냥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대부분 사람들은 당했기 때문에 선뜻 강하게 사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내년장은 그만큼 좋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두고 보시고. 개인적으로 우리바이오가 좀 궁금하네요. 그래 우리바이오도 있고 몇 개 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딱 좋은 자리 종목이 때가 많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우리바이오 그냥 모양이 예술이죠. 자, 일단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고요. 거래량이 장난이 아니어서 이게 한번 지난주, 지지난주에서도 물론 여기서도 한번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긴 했지만 여기서도 얘기했었고 여기서도 얘기했던 종목인데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거래 실리가 또 움직이죠.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고 추세를 전환을 했고요. 추세를 전환을 했고 뭐 마리아나 관련주에 가지고 요즘에 이슈가 돼서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긴 한데 일단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이 종목의 흐름이고 내년장에서는 IT, 제약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움직일 예정이라서 이런 종목이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53%가 올라왔는데요. 더 가면 53%가 아니고 이것도 세 자릿수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종목들도 많은데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오늘의 종목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방금 우리바이오 말씀하시면서 세 자리 숫자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 제주 반도체도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바이오도 집중해 주시고 또 지금 바로 스마트 AI 레이더 2024년 첫 방송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포착했는지 바로 소개해 주세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일단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들도 수익률이 21%, 30% 이렇게 빨리빨리 나는 종목들이 많듯이 2024년도도 똑같습니다. 날이 서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뭘 뽑아왔냐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종목이 좋은 게 아니고 마지막에 10번째 있는 종목이 좋을 수도 있고 8번째 있는 종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 섞거든요. 뽑아놓고 막 섞어버려요. 막 섞어갖고 그냥 나열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뭐가 좋다는 없어요. 자, 원익큐브. 자, 원익큐브 섞다가 이제 10개를 뽑아놓고 섞은 건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겁니다. 자,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날이 서 있어, 안 서 있어요? 서 있죠. 이걸 보고 날이 안 서 있는데 날이 무뎌요,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없을 겁니다. 날이 서 있죠. 날이 서 있는 종목인데 저는 뭐 정치 테마를 좋아하진 않지만 정치 테마로 엮여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폴더블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원익큐브 아마 초전도체 이슈로 움직였었던 건가요, 이게? 하여튼 그쪽 관련주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거 상관없어요. 차트만 보고 뽑아왔는데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거래가 장난이 아니죠. 누군가 들어온 겁니다. 저는 내년장이 좋다라는 거를 착안을 해서 요 세력들은 들어와서 시세를 더 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뽑은 거니까 여기 지지라인 잘 보고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면 알아서 이게 들어왔던 애들이 땡겨줄 거예요. 차트가 바닥이잖아요. 원익큐브가 그 한동훈 전 장관 테마네요. 그거 관련주기도 하고 아마 다른 테마로도 엮여 있는 것 같은데 뭐 중요치는 않아요. 어쨌든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테마주들은 잘 매매를 했을 때 바닥에서만 잘 조정받을 때 공략하면 괜찮은 종목이고 자, 두 번째는 화신인데 오늘 자동차 업종들이 좀 강했습니다. 제약주도 강했고 자동차주들도 강했고 뭐 막판에서는 IT 섹터들도 강하고 뭐 지수가 오늘 코스피가 연고점 근처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대부분 다 강하게 잘 끝났는데요. 자, 화신 자동차 부품주고요. 전기차 테마로 보시면 돼요. 거래가 실렸죠. 바닥에서 돌리죠. 현대기아차도 강하고 뭐 SL도 강하고 자동차 부품주 대부분 강하니까 자동차 부품 중 하나 정도는 지금 정도에서는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차트는 그냥 이뻐요, 그냥. 그리고 화신은 잡주가 아닙니다. 시가총액도 거의 5천억 정도 하는 거래 종목이에요. 자동차 부품주, 화신이란 종목이고, 자, 세 번째는 CS 윈드. 자, 풍력 섹터인데 한때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주에서 예전에 바이든 관련주에서 많이 움직였다가 계속 빠질 때 이것도 상담으로 몇 번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보냐고. 저는 근데 2024년도 또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면 또 에너지 관련주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갖고 가셔라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추천주로 드렸던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가져가셔라 했는데 요즘에 수급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연기금하고 보험하고 금융투자 삽니다. 그 얘들을 사는 이유는 뭐 바이든을 믿나 보죠, 그렇죠? 대선을 보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거래가 실렸고 수급이 돌아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눌리면은 또 가고 눌리면 또 가고 하는 흐름들을 우리가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거래가 실렸고 날이 섰기 때문에 저도 떠 있는 종목을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날이 서 있는 종목이 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뽑은 거니까 이게 좀만 더 안 움직였으면은 참 더 최상이었을 텐데. 이미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 저항대 한번 걸리긴 할 겁니다. 근데 조정받으면 또 가고. 근데 개인들은 별로 손이 가는 종목은 아니죠. 왜냐면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저항대가 있어서. 근데 저는 뭐 저항대는 뭐 내년장에서 장이 워낙 좋을 거라서 대선 관련주로 엮여갖고 근데 움직이면 뭐 저것도 뚫어버릴 것 같아서 한번 뽑아왔다는 거. 뭐 내년 뚜껑 열어보면 알겠죠? 자, 다음은 상신전자 이게 이제 페라이트 히토리 관련주입니다. 상신전자. 자, 지금 쭉 뽑은 종목들을 보니까 바닥에서 잠수 타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 종목이 없죠. 이게 쭉 꺾여가지고 내려가는 종목이 없고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오늘 26% 올라갔다 떨어진 거고 엊그저께 22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장중에 22%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22%. 그러니까 어때요? 변동성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조용한 종목들은 되게 많죠. 조용한 종목들, 안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중에 한 번에 22%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26%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하는 종목들은 깡총깡총 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팔팔하다는 뜻이거든요. 거래도 실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뛰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이슈는 지금 중국 히토류 뭐 제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년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 속에 움직인 것도 오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거래량과 패턴만 봤을 때 이슈야 나중에 만들면 되는 거고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서 날이 서 있는 종목이니까 조정받을 때 공략해서 단타치기는 되게 좋은 종목이니까 잘 보시고요. 다음은 일진 디스플. 자, 일진 디스플까지 하면은 이제 딱 5개 되는 건데요. 아마 더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자, 일진 디스플. 뒤에 종목이 여러분들이 구미가 좋아 보이는 좀 쉬운 종목들이 좀 많은데 아쉽네요. 이거는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디스플 이것도 좋은 종목이죠. 일단 거래가 실렸어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이제 앞에 있는 것만 돌파하면 되는데 돌파를 하면 따라가도 먹습니다. 근데 돌파를 안 하면 조정받을 때 사야 돼요. 그래서 이 돌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 있는 세력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아침서부터 돌파하면서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따라 붙으세요 그냥. 근데 돌파 안 하고 거기서 쭈뼛쭈뼛 거린다. 따라 붙으면 재수없으면 한 달 동안 물립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못하면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릴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터치 패널 관련주 쪽인데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일단 내년에서 이렇게 바닥에 또 종목들이 이렇게 있다가 역별 급등주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라서 뽑아드린 거고요. 나머지 5개들도 상당히 패턴이 이쁘고 아까 고래들보다는 좀 만만한 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1월 1일 날 1월 1일 아니고 1월 2일 날 저도 이제 쉬어야 되니까 1월 2일 날 아침 방송 갔다 가고 나서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